민사니 형사니 복잡하기만 하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잖아요. 흔히 뭐 사람을 때리면 형사, 뭐 돈을 받는 건 민사,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데 만약 채무자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그러면 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기는 어렵겠지만 그 상대방은 처음 돈을 빌릴 때부터 애초부터 돈을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상태였을 것이고, 그러면 이는 죄를 행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서 안녕하십니까, 이성우 변호사입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받지 못하는 일들 많이 있죠.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사업상 거래를 했는데 돈을 받을 게 있는데 못 받았다든지, 이렇게 돈을 떼먹히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법적 조치를 진행하려고 하면 민사니 형사니 복잡하기만 하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잖아요. 오늘은 떼인 돈 받는 방법을 주제로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 위주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지인들로부터 종종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데 이건 민사야 형사야? 이렇게 질문을 종종 하곤 하는데요. 사실 이 질문에 답변을 하기는 조금 난처합니다. 질문 자체에 오류가 조금 있는 것이거든요. 둘 중에 뭐 하나가 맞고 이런 게 아닙니다. 흔히 뭐 사람을 때리면 형사, 뭐 돈을 받는 건 민사,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사, 형사가 뭔지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사 사건이 뭔지 말씀드리면, 쉽게 말하면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누가 사람을 때렸다, 그럼 벌 받아야겠죠? 그럼 국가가 그 가해자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 이렇게 처벌을 때리는 절차를 형사사건, 형사 절차라고 하고요. 또 만일 누가 사기쳐서 돈을 뺏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 그 절차가 형사 절차, 그리고 형사 사건이라고 합니다. 폭행 문제든 도움 문제든 범죄를 저지르면 국가가 그 행위에 대해서 벌을 주는 절차가 형사 절차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민사는 뭐냐? 쉽게 말하면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의미합니다. 아까랑 똑같이 만약 누가 사람을 때렸다, 그러면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야겠죠? 그러면 그 피해자 개인이 가해자 개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절차가 민사 절차이고요. 또 만일 누가 사기쳐서 돈을 뺏었다 하는 경우에도 사기 당한 사람은 사기 친 사람한테 돈을 돌려받아야겠죠.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절차도 민사소송 절차라는 겁니다. 결국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건 민사 문제냐 형사 문제냐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라 대부분 어떤 일이 발생하면 민사사건, 형사사건 둘 다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사람을 때렸다 하면 형사소송에서는 국가가 그 가해자를 처벌하고,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그런 식으로 둘 다 발생하게 되는 거지요. 그럼 이제 민사와 형사가 뭔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그럼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떼인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 그러면 민사사건으로서 상대방에게 돈을 청구해야겠죠. 기본적으로 채권자, 그러니까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란 법원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인증받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인증을 받아서 받는 인증서가 판결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법원에서 저 사람은 이 사람에게 돈을 지급해라 라는 내용의 어떤 증을 발급해 주는 겁니다. 민사소송은 그 권리가 있음을 인증을 받아서 그 증을 발급받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민사소송은 그 증을 받는 가장 정석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은 법원에도 출석해야 되고 상대방이랑도 다퉈야 되고 조금 번거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증을 조금 더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겁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간단히 지급명령 신청서만 제출하면 법원에서 신청서를 보고 권리가 인정될 것 같다 라고 하면 지급명령에 관한 결정문, 그러니까 그 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그럼 결국 저 사람은 이 사람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는 내용의 증을 조금 더 간소하고 쉽게 발급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다만 그 지급명령 신청으로 결정문을 받게 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해서 상대방이 불복하게 되면 지급명령 신청 절차가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서 일반 민사소송 절차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결국 정리하면 내가 어떤 받을 돈이 있다 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의 판결문을 발급받든지 아니면 간단하게라도 지급명령 신청을 제기를 해서 그 결정문을 통해서 그 증을 발급받는 절차가 필요한 거고요. 또 추가로 알아둘 사항이 지급명령 신청 절차는 상대방이 불복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 민사소송 절차로 자동으로 전환된다 라는 점도 같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사소송 절차나 지급명령 신청 절차는 어떤 내가 권리가 있다는 증을 발급받는 절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그 판결문 또는 결정문 그 자체가 돈은 아니니까 돈을 받아내려면 실질적으로 그 돈을 받아내는 절차가 따로 필요하겠지요. 그 별도의 절차가 민사집행 절차입니다. 좀 더 이해가 쉽게 비유를 해서 설명드리면 만약에 내가 어디 푸드코트에서 순두부찌개를 시켜 먹어야겠다 라고 한다면 먼저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해서 주문표를 받고 이 주문표를 들고 가서 이걸 제출하고 음식을 받아오잖아요. 여기서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게 민사소송, 그리고 이 받는 주문표가 판결문 또는 결정문이고 이 주문표를 들고 실제로 가서 음식을 받아오는 절차가 민사집행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집행은 강제집행이라고도 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와서 이걸 채권자에게 주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동산을 국가가 강제로 팔아서 그 돈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주는 방법이고요. 아니면 채무자에게 어떤 은행 통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통장을 동결시켜서 그 통장에 있는 돈을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압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 압류라는 게 이 채무자가 그 재산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뺏어서 손에 쥐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강제집행 절차에서 이용되는 용어인 거지요. 결국 채권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판결문 또는 결정문을 집행권원이라고 하는데 그 집행권원을 들고 국가에게 제시를 해서 채무자 재산을 뺏어서 나한테 줘라 라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문표가 있으니 순두부찌개 달라고 하는 것이죠. 네, 조금 전까지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 절차는 내가 권리가 있다는 인증서증을 발급받아서 그 증을 들고 국가에게 가서 채무자 재산을 뺏어서 채권자한테 줘라 이렇게 뺏어와 달라는 절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만약 채무자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아무리 국가가 뺏어와서 채권자한테 주고 싶어도 뺏어올 게 하나도 없으니까 강제집행 절차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아까 순두부찌개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주문표는 있는데 여기 가게 순두부찌개 재고가 하나도 없어서 이 주문표만 딸랑 있고 음식은 못 받는 상황인 거지요. 이러한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형사 고소를 진행을 해서 상대방의 형사 처벌을 구하는 겁니다. 이 형사 절차가 어쩌면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 지인이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을 때 원칙적으로 이 지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만일 상대방이 나 돈 없다, 배째라 라고 한다면 그러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기는 어렵겠지만 그 상대방은 처음 돈을 빌릴 때부터 애초부터 돈을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상태였을 것이고 그러면 이는 사기죄를 행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서 그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처벌을 구하게 되면 막상 처벌을 앞두게 된 상대방은 내가 미안하다 합의하자 라고 하면서 합의금 쪽으로 돈을 돌려주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무리 돈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형사 처벌을 앞두게 되면 특히 구속될 가능성을 앞두게 되면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채권자와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보통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합의금은 본인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들로부터 돈을 구해와서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스스로는 돈이 없는 사람이어서 민사소송 또는 강제집행으로 돈을 받아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 고소를 진행을 하면 주변에서 돈을 구해와서라도 돈을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떼인 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름 쉽게 설명해 보려고 했는데 어렵진 않으셨겠죠? 네, 소중한 권리, 소중한 재산 잘 지켜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